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좀 빨리 좀 서둘러서 얘기하는데 세이브 코리아 얘기만 하고 이제 예. 세이브 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손현보 목사는 고신측 교회 목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리고 부산에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 대형 교회 급에 속하는 그런데 예, 뭐 제가 표를 만들어서 뭐 대충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저도 여의도 제 생각에는 여러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기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정치화된 거야라고 했을 때 뭐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2020년 코로나 들어가면서 대면 예배 금지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발언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추적해 보는 걸로는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제 짐작인데 이 사람 아들한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서울대 전기전자 나오고 지금 울산대 교수가 됐는데 근데 학교 다닐 때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라는 단체에 열심히 글을 기고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트루스 포럼이라는데 지금 여러 대학들에서 시국선언, 탄핵 반대 집회하는데 주도하는 그 세력들이기도 한데 그 손영광이라는 사람이 계속 그쪽과 어울리면서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전공을 했지만 미국의 역사, 뭐 기독교사 보수주의의 역사 이런 식으로 그쪽 입장에서의 사회과학적 역사, 뭐 이런 철학 이런 쪽을 하면서 트루스 포럼에서 계속 글을 기고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여러 가지 그룹들, 조평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연결이 되면서 일군의 젊은 보수 지식인 운동 같은 것들이 기독교 개신교 기반한 지식인 운동이 트루스 포럼을 통해서 생겨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제가 소년보 세계로교회 유튜브를 이제 주구장창 이제 찾아보니까 김민아 대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아 대표라는 사람이 미국 교포 출신으로서 한국에서 코로나 시절에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이고 주로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의 정치를 한국에 소개하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랑 트루스 포럼 사람들이랑 연결이 되고 손현보 목사가 그쪽이랑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회에 참석하고 왜냐면 자신이 아들의 연사로 가니까 그러면서 재미있는 게 거기서 미국의 TPUSA Faith라는 람 맥코이 목사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람 맥코이 목사가 빌드업 코리아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세계를 교회에 와서 하루 차이를 두고 세계를 교회에 와서 꼭 설교를 합니다. 람 맥코이 목사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신사도 네트워크랑 들어가 있고 코로나 때 미국에서 대면 예배 반대하는데 최한 목사랑 굉장히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교회 담임 목사기도 하면서 그 지역의 시장으로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일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진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와서 빌드업 코리아 행사에서도 그 얘기하고 세계를 교회 와서도 설교를 계속 정치와 교회는 교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다 지금 망해간다. 막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정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정치화됐지? 그게 아니라 한 2020년대 들어와서 점점 그렇게 되다가 소위 말해 다음 세대 훈련원이라고 하는 여름 캠프, 겨울 캠프를 시작하고 그게 이제 대안학교로 만드는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오늘날 얘기하는 역사 전환길 강사라든가 그다음에 언론에 오르내렸던 애터미 다단계 회사의 박한길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미 결합을 해서 이미 그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10월 27일, 작년에 10월 27일에 반동성애 반차근법 집회가 엄청나게 크게 있었는데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손현보였잖아요. 손현보 목사였잖아요. 그 그룹에 사실은 이 팀이 소위 말해 지금 세이브 코리아라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게 그 팀이 이미 그때부터 꾸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가 거의 지금 거의 하여튼 네네네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거는 15페이지 이제 마지막 점인데 이게 세이브 코리아 운동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신사우도 운동 사이에 관계가 좀 애매모호하다. 아까 얘기했던 힘 코리아 같은 경우는 채안과 랜스 올나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피터 와그너의 제자
제자들이고 신사도 운동과 직접적으로 신사도 운동의 주역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는 그다지 주류 한국 개신교인들이 별 쳐다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단이라는 딱지가 강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람 맥코이 목사 같은 경우는 랜스 월나우, 미국에서는 랜스 월나우, 채한 같은 사람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뭐 터닝 포인트 USA나 이런 단체랑 뭐 뭐 한국에서 이게 너무 이렇게 뭐 이 변화들이 빠르니까 그쪽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그 뭐 세이 빌드업 코리아나 세계력교회 와서 이렇게 해도 신사도 운동과의 연관성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감지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5페이지 밑에 보면 그 손현보 목사는 2025년 초 세이브 코리아를 시작하기 불과 몇 달 전에 12.7 집회를 주도한 적이 있는데 그 제가 타임라인을 다 이렇게 또 계산을 해보니까 그 TPUS 페이스의 대표 람 맥코이 목사와 접촉을 해요. 그 언저리에. 그리고 그 얼마 후에 12.7 집회를 기획하기 시작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16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재밌는 거는 미국에서는 채안과 랜스 월나우나 뭐 람 맥코이나 이런 사람이 거의 같은 서클에 있는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워낙 신사도 운동에 대한 이단의 어떤 딱지가 너무 세게 작동하니까 약간 분리해서 활동한다라고 할까요? 내지는 가면을 쓰고 활동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그 세이브 코리아 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낌새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공론화되거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손윤보 목사나 이런 특히나 빌드업 코리아의 저 김민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요런 근데 뭐 정광훈 목사처럼 뭐 서울 고백서나 이런 걸 내서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아직까지 뭐 워낙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이브 코리아나 광화문 집회나 이런 쪽은 지금 3월 1일 날 대거 지금 큰 집회를 지금 뭐 협동해서 하자 만다 뭐 계속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어떻게 얘기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그것까지 다 보고 그다음에 헌재 결정이 나는 걸 보고 이 글을 다시 업데이트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파 세력은 미국의 트럼프주의 은사주의 기독교의 정치 인형과 실천 방식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그룹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그룹들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장의 국면에서 이 세력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정권 교체를 반대하는 점에서 이제 행보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찬찬히 뜯어보면 이 개신교 기반 극우 세력은 생각보다 그리 탄탄한 단일 듀오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서로 비슷한, 그래서 지금 광화문파랑 여의도파랑 계속해서 뭔가 잡음이 마찰이나 긴장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서로 조금씩 결이 다른 전통에 서 있다. 그래서 이 어떤 이합 집산하고 어떤 점을 내려놓고 이제 같이 갈지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결국 타협을 못하고 분열된 상태로 남아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광훈 목사로 대비되는 어떤 여기 이제 김진호 목사님도 와 계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어요. 어떤 선행 연구가. 그런데 제가 찾아본 거는 김진호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 사상이 쓰신 글과 그때는 이제 2010년대 중반에 활동했던 박근혜 탄핵 시절에 태극기 부대 분석하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산에서 활동하던 대중 신비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내려와서 했다라고 저는 날카롭게 포착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10년이 지나서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광화문 정광훈 집회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김장생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양적 접근하실 사회과학적으로 양적 통계를 내서 기사연에서 사실 2019년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했는데 이분은 제 생각에는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랭귀지 자체가 2019년에 했으니까. 그런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설문조사를 했을 때, 통계적으로 오순절 성향의 기독교인들이 정광훈 목사 메시지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빈도가 높더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이제 저는 이번 이걸 글을 쓰고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제 한국 개신교 역사가 그리고 정강훈 전기를 보면서 제가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한 게 너무 그렇잖아요. 왜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때부터 이 그 19세기 후반부터 되는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그 중심. 그리고 이제 뭐 서북청년단 제주 4.3 뭐 이런 한경직 목사 영락교회 거기서 이어지는 어떤 연속선상에서 이 극우주의와 보수주의와 이런 거를 보는 그게 이제 되게 많은데 그렇게 보는데 많은데 그 정광훈 목사도 바로 그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멘토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이천성 목사라든가 그 다음에 강남 중앙침례교회인가요? 거기에 김충기 목사라든가 소위 말해 유명한 부흥사 그룹들이 자신에게 제일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침례교 전통, 오순절 전통, 기도원 전통 이런 그룹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이런 분야의 공부를 하고 많이 들여다본 사람인데 제가 이번 기회에 그래서 침례교사를 샀습니다. 한국 침례교사를 그 책을. 이런 쪽 연구를 너무 안 했다. 오순절은 김조용기 목사 연구하느라 좀 들여다본 적이 있고 그런데 이런 쪽 연구가 더 많이 진행돼야 되는데 근데 이쪽 연구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그렇게 안 남겨요. 그리고 막 블로그나 이런 데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사실은 역량을 조금 더 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나 힘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 그 사람을 이렇게 힘을 실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그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거든요. 근데 김홍도 목사도 보면은 그 각 교단의 플러 신학교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 차원 이게 그 은사주의자가 그러니까 오순절이나 이런 쪽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감리교나 이런 데 이렇게 있는 게 왜냐하면 교회 성장학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플러에서 디민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고 거기서 제 생각엔 80년대에 피터 와그너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주류 개신교에서도 성령파 오순절주의에 된 사람들이 영향받은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그리고 그 와그너 인스티튜트 그리고 캔자스 기반의 그 아이홉 그게 찾아보니까 K홉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리안 하우스 오브 프레어라 운동이라는 교회 그 운동을 하면서 24시간 기도하는 더 크로스 처치 뭐 그다음에 에스더 기도 운동도 사실 그 맥락이겠지만 이런데도 사실은 이런 쪽 담론을 직수입해서 적용하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주류 개신교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좀 약간 변방에 있는 주제들이고 단체고 인물들인데 이쪽을 사실은 제대로 봐야 지금 탄핵 정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극우 개신교들의 그런 걸 좀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 코리아나 이런 데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지금도 계속 올라오는 영상들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을 빙글빙글 돌면서 그 여리고 행진이 아시죠? 예. 구약성서에 있는 그게 이제 영적 전쟁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좌표를 찍고 저기에 악한 영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빙빙빙 돌면서 저기에 악한 영들을 사탄의 힘을 제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이 계속 유튜브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미국에서 했던 그 여리고 제리코 마치라고 하는 그 사회 운동론을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